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불거졌지만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고 임명을 강행한 건데요. 이진숙 위원장은 출근 첫날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왜곡된 역사관 등을 이유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자 윤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후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임명 사실을 밝히기도 전에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곧바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일성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교체였습니다.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함께 임명된 판사 출신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회의를 열고 MBC와 KBS의 이사진 교체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해치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후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마땅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목 방통위원 후보를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에 이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야권과 노동계에선 인사청문회도 낭비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노사 정의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0년대 강성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자는 90년대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3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였던 2011년 경기소방본부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라며 거듭 관등 성명을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죽음의 구판이라 부르는 등 막말 논란도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다수가 누구 거면 어떤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구속시켜요?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야권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의 전설이 권력의 한여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가장 해서는 안 될 사람, 조금도 용납 어려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설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정말 윤석열 정부는 갈 때까지 갔다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반노동 발언을 일삼으며 색깔론과 노조 혐오를 부추겨온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습니까? 노동계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극우 반노동 인사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면 누가 믿느냐고 날을 세웠고 한국노총은 무너진 노정관계를 복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탁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라는데 검찰도 그렇게 가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디올백 실무를 냈던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고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디올백을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 때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8개월 전입니다. 디올백을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검찰에서도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가닥을 잡은 분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공직자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해석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항 또는 2항에 따라 금지 물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1항을 보면 직무 관련 등과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관장인 윤 대통령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과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여파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Q10 계열사 플랫폼까지 줄줄이 정산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이들로부터 구매한 상품권도 곳곳에서 사용이 막히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헌혈의 집입니다. 헌혈자에게 주는 기념품 가운데 해피머니 상품권을 제외한다는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최근 7에서 8%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는데 발행처가 이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지하면서 헌혈 기념품에서 제외한 겁니다. 적십자사는 올해에만 해당 상품권을 33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해피머니로 책 살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화폐 가치를 잃은 거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고. 자칫 휴지 조각이 될 거란 우려에 외식업체 등 제휴사들은 줄줄이 해당 상품권 결제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 정도는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결제하셨던 것 같아요.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미정산 사태의 여파는 Q10의 다른 계열사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 쇼핑과 도서, AK몰에서도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중단한다는 공지가 어제 나왔습니다. 판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 측의 공격적인 할인 행사로 인해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며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될 자금을 그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Q10 계열사 5곳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오늘까지 8천 건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